안녕하세요. 라이트브로스 미소 라이트브로스 예린입니다. 딴따라란. 따라란. 보기만 해도 아시겠죠? 헬멧. 많이들 물어보세요. 헬멧 종류 그리고 가격대도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쵸.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요즘 핫한 헬멧은 뭔지 맞아. 이게 나한테 맞는 헬멧인지 주변에 이제 자덕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헬멧도 다 내 얼굴 핏에 맞는 디자인이 있다. 그건 써봐야 안다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종류를 좀 여러 가지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네, 다 모아놓고 한번 하나씩 다 볼게요. 헬멧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종류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자전거 헬멧으로 시작을 하자면 구멍이 있고 그쵸? 없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자전거 헬멧은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열도 나고 땀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보통 날씨가 따뜻할 때 많이 타니까 이런 헬멧의 통풍구가 일단 이렇게 다 있는 게 특징인데 그리고 대체로 가벼워요. 헬멧이 무겁게 되다 보면은 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가벼워요. 또 이렇게 헬멧에 구멍이 좀 덜한 게 있어요. 얘는 좀 밋밋하죠? 이거는 이제 에어로 헬멧이라고 해서 좀 더 통풍구를 줄여서 이제 통풍구 쪽으로 이제 바람 저항이 좀 생기거든요. 이제 얘는 좀 머리는 덜 시원하지만 그래도 에어로 성능이 이제 추가된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로드 헬멧인데 형태가 좀 특이해요. 이거는 이렇게 얘는 진짜 특이해요. 뚜껑을 열면 통풍구가 있고 닫으면 아까 에어로 헬멧처럼 됩니다. 오, 신기하다. 이런 헬멧도 있고요. 일반적인 로드 라이딩 이외에 철인 3종 경기나 아니면 독주 라이딩을 할 때 에어로 성능이 더 중요한 헬멧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일리언처럼 생긴 이런 에어로 헬멧입니다. 이게 헬멧이라고요? 네, 극한의 에어로를 위해서 고글이랑 헬멧 사이에 또 틈이 생기잖아요. 그 저항까지 없애려고 이렇게 바이저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한번 써봐도 돼요? 네. 이거 뭐 오! 예린이 얼굴이 작다 보니까 이게 완전 여기까지 원래는 이게 요 정도 오는 건데 근데 여기 뒤에 뾰족한 이유도 일부러 공기를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이제 빠르게 뒤로 이렇게 슉 보내기 위해서 뒤에가 꼬리처럼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어반 헬멧이라고 해서 캐주얼한 느낌? 그래서 일상복에도 좀 어울리고 자출할 때도 쓸 수 있는 이제 뒤에 후미등 같은 것도 달려있어서 이제 자출할 때 쓰기 좋은 그런 어반 헬멧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뭐 킥보드나 그런 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배민 헬멧, 이거는 이제 배민 배달하시는 광고 아닙니다. 자전거 헬멧이라기보다는 뭐 스케이트 같은 거 뭐 타시는 분들도 이런 거 많이 쓰시던데 이런 것도 처음에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헬멧 사야지 하고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헬멧이니까 써도 돼요. 턱끈도 있고 똑같은데 아까 어반 헬멧보다 더 무거워요. 더 무겁고 일단 통풍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름에 이런 걸 쓰시면 이제 머리가 익죠. 얘도 막 그렇게 오래 쓰진 못하겠다. 저 배달 안 시켰는데. 그리고 지금 이 중에 되게 특별한 소재가 들어간 게 있는데 또 이거는 이런 헬멧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카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티로폼 그리고 겉에 이제 감싸주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뼈대 자체가 이제 카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이런 헬멧도 있습니다. 뭐야? 완전 가볍다. 들어보니까 완전 다르죠? 이거 지금 이렇게 확실히 엄청 가벼운데요? 그럼 예리님이 보시기에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과 가장 비싸 보이는 것을 찝어보실래요? 일단은 뭐
미수님이 힌트를 한번 주시긴 주셔가지고 제일 저렴해 보이는 건 얘.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얘가 제가 들었을 때 무게감이 좀 가장 나가서 제일 비쌀 것 같은 애는 뭐 쟤죠? 그렇죠. 얘도 근데 무게는 좀 있어요. 그쵸. 얘는 경량화보다는 에어로에 몰빵한 친구이기 때문에 또 바이저가 달려있어가지고 무게가 더 상당합니다. 가격대가 4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TT 헬멧이 다 그 정도로 비싼가요? 네, 그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도 사실은 비싸요, 제 기준에. 그쵸. 헬멧이 너무 비싸요. 뭐 2, 30만 원 보통 그렇게 많이들 사시니까. 그죠. 헬멧이 유독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 자전거 헬멧 검색을 했을 때 최저가로 나오는 것들이 아마 5만 원, 5만 원짜리 그러니까 10만 원 안쪽으로도 있거든요. 저도 입문했을 때 제가 처음 썼던 헬멧이 한 3만 원인가? 그 정도 가격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다 비슷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안전성을 어느 정도 테스트 통과한 그 이상으로는 디자인이다. 디자인의 성능. 어찌됐건 최상급은 실제로 레이스를 뛰는 선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에어로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연구비와 디자인비 그런 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거 궁금해요. 요즘 헬멧 트렌드, 헬멧 뭐 디자인이라든지 트렌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핫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요거. 요 스윗 프로텍션의 네. 펠코너 헬멧이 또 핫하죠. 일단 형태적으로 예쁘고 또 이런 헬멧을 몸매가 좋으신 또 잘생기신 인플루언서 분들이 또 많이 쓰고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핫한 아이템이 많이 영향이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멋있고 잘 타시는 분들이 나도 이걸 쓰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많이 입으시면은 또 왠지 저게 되게 핫해 보이는 것 같고 왠지 저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다른 트렌드는 없어요? 막 핫하다기보다는 좀 우리나라 사람 머리에 잘 맞는 헬멧이 또 있어요. 카스크라는 브랜드가 이게 아시안 핏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양인의 머리에 딱 썼는데 뭔가 버섯 같지 않고 되게 잘 어울려서 되게 호불호가 없는, 믿고 쓰는 그런 헬멧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컬러도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되고 헬멧 나 뭐 살까? 그냥 카스크 프로톤 사봐, 써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한 그런 헬멧이에요. 그리고 요 지로라는 브랜드도 되게 동양인의 두상에 잘 맞는 헬멧으로 유명하죠. 서양 분들의 머리에 맞춘 헬멧은 여기가 되게 좁아요. 여기가 많이 눌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상이 그렇게 막 여기가 튀어나온 두상은 아니어가지고 잘 맞는데 좀 더 안에가 넉넉한 헬멧을 원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게 확실히 좀 여유가 있네요. 그죠. 안에가 여유가 있죠. 네, 뭔가 좀 어디 하나 막혀 있는 데 없이 네. 뭔가 전체적으로 다 라운드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미수님 헬멧을 2개, 3개 정도 이렇게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종류를 다 다르게 사요? 아니면은 기능이 뭔가 좀 다 다르게 헬멧을 이렇게 구비하고 이제 큐레이션을 하세요? 저 네네. 같은 경우는 네. 가장 많이 타는 여름에 많이 쓰는 흰색 헬멧, 좀 간절기나 겨울에 쓰는 에어로 헬멧, 요런 형태. 요런 에어로 헬멧. 그리고 독주 경기 때 쓰는 요런 TT 헬멧. 또 이렇게 흰색, 검은색만 쓰면은 또 심심하니까 이런 컬러가 있는 컬러가 헬멧. 있는. 네, 이제 깔맞춤. 이제 다양한 룩을 연출하기 위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집에 헬멧이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 7개? 부럽다. 저는 그만큼 많이 쓰니까. 그쵸.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자전거 입문할 때 네. 어떤 헬멧을 먼저 사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입문할 때 일단은 헬멧을 사면은 주구장창 쓰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게 헬멧이 안에 지금 보는 소재 있잖아요. 이런 폼 그리고 겉에 있는 플라스틱 이런 애들이 열을 받다 보면은 점점 이제 약해집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헬멧 교체를 좀 생각해보라 라는 게 권장하는 그 시기긴 한데 어쨌거나 한번 바꿔야 되니까 입문할 때는 좀 저렴한 걸로 해서 10만 원 안쪽이나 뭐 10만 원 선? 그 정도 가격대 헬멧을 뭐 고르시면은 디자인도 마감도 뭐 적당히. 괜찮고 네, 안정성도 충분히 이제 입증된 헬멧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헬멧을 직접 써보는 건데 헬멧을 써볼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쓰면은 정확한 헬멧 핏을 몰라요. 이게 일단 핏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넘어지면 맞박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헬멧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야 헬멧이 보호를 해줄 텐데 이마를. 그래서 일단 올바르게 써라. 이 눈썹 라인 있잖아요. 눈썹에 조금 위에까지만 이제 내려서 그 다음에 턱끈도 이제 본인 얼굴 길이에 맞게 이렇게 조여주고 그러고 나서 핏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헬멧 얼마나 강할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깰 수 있는 헬멧을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깬다고요? 친구가 쓰던 헬멧인데 3년, 4년 썼을 거예요. 센 힘으로 쳐야 얘가 깨지는가, 어떻게 깨지는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세월의 흔적이 엄청나게 폼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면은 이제 막 찍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한번 깨보러 가시죠. 네, 깨보러 가시죠. 하나, 둘, 셋. 네, 미소님. 저희 오늘 한번 스트레스 풀어봐야죠. 아니, 저희 이제 헬멧 진짜로 깨러 왔잖아요. 네. 전 진짜 오늘 깨게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낙차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높은 곳에서 이제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일부러 데미지를 줄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스티로폼 부분에 크랙을 일부러 생기게 할 건데 그걸 이제 깼을 때 얼마나 쉽게 깨지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친구부터 먼저 해보죠. 미소님 조심하세요. 네,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렇게 높지 않아. 하나, 둘, 셋. 근데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별로 안 센 것 같아. 미소님이 한번 해보세요. 잠깐 그냥 여기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벌써 지금 이게 깨졌네요. 벌써 1차적으로 여기가 깨졌는데. 아니 이렇게 심하게 넘어진다고요? 낙찰할 때? 그럼요. 이게 그 속도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받는 충격은 이보다 더 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잠깐 왜 이렇게 잘해? 아주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데? 예린님이 한 번 더 던져보세요.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오, 나이스. 나 너무 약한 것 같아 근데. 네, 지금 저희가 한 3번 정도 던졌는데 이쪽 정수리 부분이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티로폼이 크랙이 났어요. 그러네요. 네, 요거는 이제 크랙이 난 상황을 미리 연출을 할 건데 요거는 톱을 한번 갈아볼게요. 이게 갈리는구나. 그쵸, 여기는 사실 날카로운 부분에 또 굉장히 취약한 손상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이제 크랙이 났다고 가정하에 한번 이쪽 앞쪽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우와. 아니 엄청 잘 깨지는구나. 저희가 대박. 요렇게 맞아. 그 크랙을 줬는데 네. 지금 여기가 아예 이렇게 눌러 앉았죠. 에. 이 친구는 이제 아무런 손상 없이 한번 그냥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제 낡은 오래된 헬멧인 거죠. 때려보시죠. 네, 때려보죠.
이선님! 관통했어. 네, 와. 아예 너덜너덜 돼버렸네요. 아. 저희가 공구를 이용해서 때렸지만 네. 만약에 낙차를 하게 된다면은 무거운 머리와 함께 떨어지고 빠른 속도에서 운동 에너지를 받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충격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썼다, 내가 열심히 썼다라고 하면은 내 안전을 위해서 네. 바꿔주시는 게 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되게 많은 걸 찍었어요. 헬멧의 종류부터 네. 해서 많은 얘기들 해봤고, 또 헬멧 요 깨기 실험까지 해봤는데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스트레스 마구마구 풀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라브 토크 시간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헬멧 편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빵!